강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주거와 교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의 문제는 다시 고도 제한의 완화 문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서 개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고도 제한 해제를 일관되게 정치인들이 주장해 왔는데 30년간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요. 이번에 차이가 있다면 해제에서 완화로 방향을 바꾼 것이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 기관들과 함께 토론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서울시에 이번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법과 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이나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부패 방지법 등을 함께 만드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 문제인데요. 우리 강북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환승역이 없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철도교통 인프라가 취약한데 도시철도 신강북선을 만들어서 419 사거리부터 출발해 강북구청 사거리, 또 번동 사거리를 지나서 상복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만들게 되면 8개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지고 강남으로의 교통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역 일대 교통망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차적으로 또 우리 지역은 특히나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고 또 학교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육시설만큼은 강북이 서울에서 최고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투자를 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강북구는 녹지가 많고 특히 북한산이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우이령길을 개방한 이후에도 사전 예약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던 것이 얼마 전부터 평일에는 사전 예약 없이도 우이령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고요. 또한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 있는 숲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수탕 골목, 그러니까 가르멜 수녀원 뒤쪽에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부지를 무상 장기 사용 계약을 맺어서 숲정원 형태의 주민들의 힐링 쉼터로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개장이 될 텐데 아마 주민들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거고, 이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일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4년 저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첫 번째로 우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 제한 완화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완화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조건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꼼꼼히 그런 과정들을 챙기고 관련 법 제도도 계속 살피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교통 여건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신강북선과 관련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올해 하반기에 있을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데요. 번동의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2020년도에 운영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1년도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거의 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까지 계산이 다 된 사업인데요.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글쎄요, 이번 선거에 대한 본질을 저는 왜곡하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경제 무능, 민생 파탄, 물가 폭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이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조차도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만큼 단합된 모습으로 잘 선택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강북의 변화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를 또 선택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보시는 게 저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경제 무능 그리고 물가 폭등,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생을 챙기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목격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상품권 예산을 번번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가까스로 일부를 살려내긴 했지만 정말로 경제와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R&D 예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R&D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들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암담하게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시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물가 폭등 때문에 정말 힘든다는 얘기, 못 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선택지가 되어야 될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보이고 또 소리가 나니까 약간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 과정은 끝났고 민주당의 새로운 선대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통합과 혁신의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정말 좋은 선택지로 민주당이 그 모습을 이제 보여질 텐데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상임위 선택을 제 뜻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반기 국회 4년 동안은 국토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했는데요. 새로 이번에 국회의 국민의 선택을 받고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리 사채를 통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고통받는 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정무위가 중요한 그 상임위이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 사기 사건은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초기에 그런 이상 징후가 포착됐을 때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제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치는 구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구제 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길가에 나앉게 되거나 그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부 우리 당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좀 발의를 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빨리 선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을 통해서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